유학은 뭐야? 철학으로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리학을 해야 돼. 정치학, 경제학, 무슨 사회학 이런 건 저거 안 해도 돼요. 또 무슨 윤리학, 무슨 이런 건 저거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철학을 하고 그 속에 깊은 진리의 내용을 알으려고 하면은 성리학을 해야 돼. 근데 이 성리학이라는 것은 옛날에 없었어. 성리학은 이 송학에서 나와. 송대. 근데 여기 시대를 말하면 이제 천진시대가 있고 천진시대. 이제 위진시대가 있고 위진시대가 있고 여기 조금 천진시대, 그 다음에 한대, 그리고 지금 위진시대, 그리고 이제, 수나라, 당나라 시대, 이제 그러고 이제 여기 오호 시대라는 게 있는데, 이거 오호 남북조 시대라는 게 있어요. 이거 잠깐 있어요. 며칠 안 돼. 그러다 송대를 들어와요. 그리고 송대에서 이제 명대, 그래서 청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성리학이라는 것은 이 송대의 철학이에요. 이 송대의 철학이 어디 가서 성리학 어디 가서 여기 성리학이잖아요. 송대 성리학이 여기는 성리학이 없어요. 여기는 공맹유학이에요. 공맹유학. 이게 공맹의 근본유학이라고 해요. 여기가 선조시대니까 춘추시대에 공자가 났고 전국시대에 맹자가 났어요. 공자는 BC 551년에 났어. 그래서 72세 살았어. 말로. 그리고 이분은 여기 한 100년 후에 났어요. 84세를 살았어. 그런데 이제 이 공맹유학이라는 건 근본유학이야. 이걸 먼저 알아요. 이걸 알려면 반드시 이걸 읽어야 돼. 이걸 읽어야 공맹유학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서 오경을 안 읽은 사람은 유학을 공부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안 읽고서 기독교 공부하는 사람 같고 불경을 모르고서 불교 공부하는 것 같고 아무 의미가 없지. 그 오리진을 안 배우니까. 그래서 한마디를 배워도 경전에서 배워야 돼. 불교인은 반드시 불경을 읽어야 돼. 그게 대승경전이건 소승경전이건 다 읽어야 돼. 남방경전이건 지빌트 경전이건 중국경전이건 몽고경전이건 한국경전 반드시 읽어야 돼. 자기 전공하는 걸 읽지 않으면 전문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유가의 경전을 읽는데 이게 기본 텍스트예요. 근데 이걸 제대로 읽는 사람이 없어. 읽은 사람이 있지만 아는 사람이 없어. 아는 사람은 있지만 아주 참말로 진술을 체득한 사람은 거의 없어. 그걸 제대로만 배우면 대학 한 권만 잘 읽어도 생각이 확 달라져버려. 자기 인생관이 변해버려. 가치관이 변해. 삶의 태도가 대번 바꿔져. 근데 그걸 제대로 안 읽었거든. 글자만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좋아해야 돼. 좋은 선생님한테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성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인격과 그가 체득한 그 분위기를 잘 이렇게 전달해주는 지성적 교육이 아니라 인격적
영향 있는 교육을 받아야 돼. 이 인텔렉츄얼 티칭을 하는 게 아니라 거가 있으면 말이지 안 가르쳐도 좋아. 제자로 자꾸 강화받아. 에펙티브 티칭, 영향받는 교육. 이게 마그네트, 여기 남쪽이고 이건 북쪽이 이게 있지. 근데 다른 소리를 갖다 자꾸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해도 남쪽들은 마그네트가 돼요. 갖다 대기만 하고 있어도. 그럼 내가 이거 없이 이것도 남북을 가르치고. 그렇게 영향받는 교육이 돼야지. 입으로 짓거리고, 귀로 들어서 입으로 짓거리고, 자기 하고 아무 관계없는 거지. 그거 해보고 그래. 낭비, 생명의 낭비. 의미가 없어요. 이거 넣어줘. 하나 여기 넣고. 그러니까, 이거 한문, 이게 시작할 때 처음 배우는데, 이거 다 배우고, 경서 다 배우고, 중국의 역사 다 배우고, 중국의 대문학 다 배우고, 뭐, 모르는 것도 다 배우고, 주자가, 최고 선생님이 마지막에 돌아갈 때 제자들 모아놓고, 대학에 관한 얘기, 정치기, 중용에 있어서 성에 관한 게 뭐냐는 얘기를 또 주의주고 강조하고. 여기가 처음에 시작하던 자리인데,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70에 돌아가실 때도 마지막에 가서는 여기에 요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학의 경불 취지라는 게 어떤 대학 중용의 정성이라는 게 뭔가. 뭐가 정성인가. 거기에 대한 설명 다시 또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 배웠다고 뭐 1학년 배웠다고 끝난 거 아니야. 제대로 알려면 늙어서도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이건 뭘 설명하고 이건 뭘 설명했는지 설명을 한 책은 율곡전서 경명여결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독서장이 있어. 독서장. 그 독서장에 보면은 처음에 뭘 읽고 이렇게 읽어서 그러면 처음에 소학을 읽어라. 그러면 소학을 읽어가지고 사단에 마땅히 말하고 행동하는 언행하는 법, 행동하는 법, 마음 갖는 법, 이 몸 갖는 법. 그렇게 머리는 꼿꼿하게 가져야 되고 눈은 반듯하게 봐야지. 이렇게 훑혀보는 모습. 그 순서는 다 얘기했어. 그건 물론 논어에 있지만 여기 자세히 설명을 해서 그 소학에서 좋은 말, 좋은 행동을 어떻게 하는 건가? 네? 지금 그런 거 안 배워서 몰라요. 이렇게 전철가에 이렇게 차가 여기도 있고 저쪽 하고 있는데 중간에 문이 있거든. 그럼 문을 열고 나왔잖아. 그럼 가는 사람이 꼭 닫고 가야 되는 거야. 닫혀있는 문은 열었으면 꼭 닫아놓고 가야 돼. 열어놓은 문은 지나가고 닫지 말고 그냥 가야 돼. 거기 보면 소학을 배우면 다 알거든. 그런 거 안 배웠으니까 말이야. 몰라. 그냥 휙 열고 그냥 가. 얼마나 무식한 사람이야. 교양 없는 사람이야. 대문화야. 옛날 사람은 그렇게 아니야. 어른이 부르면 대답을 해야 돼. 대답을 바로 해야 돼. 아무개야 그럼 네 이렇게 해야지. 네. 그렇게 못 써. 그렇게 못 써. 이게 어려서부터 하는 법이 있어서 그걸 그대로 배우면 그렇게 하는데 안 해. 식당에 가니까 말이야. 맨 왼손으로 먹어요. 못 써요. 다른 손으로 먹고. 서양 사람들은 이제 포크 나이프 가지고 서양식으로 하지. 우리는 반드시 바른 손으로 먹어야 돼. 네? 그리고 이 왼손이라는 건 이건 공부하는 손이야. 이건 신성한 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손이 이렇게 하면 이게 손이거든. 이 바른 손. 이쪽에 이렇게 하면 이거 왼손이거든. 이거 왼손. 이거 손 아니야. 이렇게 봐. 이게 여기는 입하고 이렇게 있어서 밥 먹을 때 이걸 먹어서 우르르 짜냐. 이 우르르 짜는 밥 먹을 때 바른 손으로 먹으라는 소리. 왼손은 여기다가 이렇게 끄덕여. 콤파스 가지고 공부하는 게 응? 이건 신성한 손이거든. 이건 뭐 잡동사니 일하는 손. 이 손으로 하는 거야. 응?
그렇기 때문에 이 글자도 이렇게 써놨거든. 근데 보면 젊은 남자들이 왼손으로 이렇게 젓갈질도 받고 써요. 장계 들고 시집 가면 웃어요. 그 집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원으로 배워야 돼. 근데 조그만 거 처음에 다 순서가 있거든. 그걸 안 배우면 몰라. 어디서 배우면 평생을 안 잊어버리고 그대로 하거든. 그게 소학에서 배운다. 대학에 가면 뭘 배우냐? 대학에 가는 것도 여기 써있어. 그걸 이제 율곡전서 정문역을 독서장을 하나 뿌린다 해가지고 봐요. 어떻게 공부했나. 그러니까 선인들이 공부한 걸 알아서 아주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을 알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대학을 읽어가지고 대학과 대학 홍문이라는 게 있어. 그 다이아로그로 주자가 대학 홍문을 쓴 게 있는데 그 문제점을 물어. 그럼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해. 그렇게 문답식으로 다이아로그 하는 것 같이 써놓은 게 있어. 대학 홍문, 중형 홍문, 논어 홍문, 맹자 홍문이 있어. 사서 홍문. 그 때문에 사서만 읽는 게 아니라 홍문까지 읽는 거야. 여기 홍문. 이건 대학에 대해서, 중용에 대해서 문제를 이 혹자는 어떤 사람이 묻는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한다. 그러니까 somebody, 어떤 사람이 물어, 제자가. 그러면 이렇게 응답해서 써놨어. 그래서 홍문이라고 그래. 문답 준 거야. 근데 그게 잘 썼어. 그거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하고 그 생각하는 게 차이가 있어. 그 반드시 그 대학을 읽되 홍문을 읽어서 반드시 사람이 진리를 연구하고 마음을 반듯하게 갖는 법을 배워야 돼. 궁리 정신이라. 진리를 풍부하고 연구하고 정신, 마음을 반듯하게 갖는 법을 배워야 돼. 그 대학을 읽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내가 먼저 수양을 해야 돼. 공부하고 수양하고. 근데 지금은 수양들을 안 해. 공부는 하는데 수양은 안 해. 수양하는 것은 책이 놓고 가만히 있어. 내 잘못을 깨닫고 그걸 제거하는 거야, 하나씩. 내 속에 마음의 때가 많아. 그거를 빨아서 자꾸 깨끗하게 빨아내는 거야. 그게 수양이야, 수도예요. 근데 여섯 사람은 공부를 해서 플러스 공부, 자꾸 노트 해가지고 자꾸 플러스 공부를 하는데 내 속에 나쁜 생각과 잘못된 감정과 편견과 이런 것을 제거하는 이게 빨리 빨아내는 공부, 그게 수양인데 그건 안 하거든. 응? 더러운 그릇에다 잔뜩 따오는 것, 그 물건도 더럽잖아. 이렇게 깨끗하게 그릇을 비워놓고 그렇게 다음에 지식을 배워. 그 불교에서는 가서 불교에 가서 뭘 배우려고 하고 스님한테 가보는 거 아니야. 제법 아는 것 같이 하고 앉았거든. 뭘 많이 아는 것 같이. 안 된다니까. 네가 가진 지식, 아는 지식과 내 편견, 저 강물, 저기 신양물이 쫄쫄 흐르게 다 가서 빨고 오너라. 그래서 허백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오너라. 그 다음에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더러운 데도 나오면 물건도 더럽잖아. 응? 그러니까 첫째, 수양하는 공부와 수학 공부, 배우는 공부를 병행해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은 문자 공부라든지 이렇게 그 객관적으로 배우는 경험적인 공부 많이 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수양하는 공부는 전혀 안 해요. 옛날 사람은 그걸 굉장히 많이 했어요. 퇴계 선생 같은 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목욕하고 재개하고 머리 빗어 다 갓쓰고 토크 입고 다 띠뜨고 그러고 어디 가는 사당에 들어가. 조상의 사당에 들어가서 요거 좀 꺼내봐. 꺼내. 이게 신경이야. 신경 공부는 마음 공부야. 그래서 뭘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장 고요하고 조용하고 반듯한 중심이 잡혀서 우주의 중심이 되도록 가만히 앉아있는 공부.
이 심학 공부를 했어. 이걸 매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와서 책 읽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신경이라는 건, 이 퇴계 선생이 여기 주석 달고 쓴 거예요. 이건 중국의 무슨, 진사산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쓴 거지만, 이 신경 논산업을 말이야. 아주 누구보다도 톡실하게 읽고 수양한 거야. 그럼 이 양반은 공경경자, 경이라는 걸 떠나서는 한 발짝도 안 나가는 거야. 경건한 마음, 조심스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 그걸 먼저 길러야 돼. 그래서 공경경자, 이 경을, 이 퇴계 선생을 경을 안 해야 돼. 경을 모르나? 이 경자 공부가 제일. 그게, 그리고, 이건 퇴계 선생. 퇴계 선생은 뭐냐? 일곱 선생은 반드시 그 심학 공부를 하는데, 뭘 가지고 하냐? 정성스럽게 공부를 해. 이게 다 비슷한 거예요. 근데, 출발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누구든지. 그리고 여기까지 들어가요. 근데 이 경공부가 하는 사람은 안 돼. 그리고 성경 공부, 이게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동양에서 그냥 글자나 읽고 문자나 외우고 글이나 잘 줄 외우고 들으고 아니, 그게 아니야. 마음에서 자꾸 변화가 나야 돼. 자꾸 변화가. 그래서 1일씩, 5일씩, 9일씩 새로 나이 먹어도 또 공부해야 돼. 언제든지 새로. 아침에 했어도 저녁에 해야 돼. 어제 했어도 오늘 해야 돼.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태도가 정하고 지극히 정성스러운 마음이 앞서가지고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돼. 이게 수양이 없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문자만 한 사람은 우리는 도학문자가 될 수가 없어. 그거 배워가지고 더 잘 이용하고 씌워먹어서 소인인데 경경연 소인이라 아주 세련된 소인이라 남이 모르게 살짝 하고 못 쓰는 거야. 그건 진실한 분별해야 돼. 아주 투박하고 말이 어른한 것 같아도 진실한 분야가 좋은 거지. 말 미끈하게 하고 어디 가든지 아주 남 따라가지 못하게 한다고 해도 소위는 못 써. 이게 벌써 출발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이 공부하는 독서장에 그런 거 다 해봤어. 이 중에서도 이 중용이라는 건 이건 철학 공부하는데 제일 어려운 책. 이게 제일 어려워요. 중용은 얄팍해. 대학도 하는 건 얄팍해. 그런데 어려워. 이게 대표적인 철학이야, 유교. 그리고 이 논어는 공자의 말씀을 한 거야. 제자가 물으면 대답하고, 평소에 말씀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건 전부 게 논어예요. 이 논어는 아주 교양서로서는 최고예요. 그게 바이블이야. 언제든지 책상에 있어야 돼. 어떤 걸 탁 펴든지, 우리한테 주는 그 영향이 굉장히 커요. 어떤 대목을 보든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인도의 타고르 같은 사람도 세계의 명제를 쭉 얘기해. 다 얘기했어요. 구약의 성서도 얘기하고, 이 건강경도 얘기하고, 다 얘기했어요. 이 논어를 말이야. 높이 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논어는 항상 이렇게 여기다 몸에 조그만 콘사이스 같이 조그만 거 넣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 옛날에 훌륭한 국무총리가 있는데, 정성이 있는데, 그이는 뭐를 묻고,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물으면 이 소매 속에서 뭐 조그만 책을 가지고 이렇게 봐. 보고 나서는 지도로 대답을 해. 근데 이건 아무도 안 배요. 요 조그만 책이 여기 있는데, 그건 거기다 놓고 아무도 보이지 않아. 나중에 돌아가신 뒤에 그 소매 속에 있는 책이 뭐가 보이지? 논어요. 논어를 아주 잘게 써서 아주
이런 잘게 해서 그냥 이렇게 휘면 다 들었어. 20권이 다 들었어. 그 조그만 것을. 그래서 그 사건이 딱 나면 공자는 이런 때 어떻게 말씀했나. 그걸 딱 열어봐. 이게 그 기준에 맞춰서 얘기합니다. 그만큼 좋은 거예요. 논어가. 근데 지금은 논어 있는 사람이 없어. 논어에 재미 들인 사람은요, 잠시도 안 나요. 10번 읽으면 더 좋고, 100번 읽으면 더 좋고, 젊어서 읽으면 좋고, 늙어서 읽으면 더 좋고. 일곱 선생이 부도자원이요. 국가고시하면 전부 1등이요. 그리고 책을 이렇게 많이 쓰면 돼요. 그렇게 많이 쓰고 대성을 했는데, 한 해 겨울에, 이번 겨울에는 뭐다 썼느냐, 이렇게. 논어를 읽을 때 논어. 논어는 옛날에 읽어서 주석도 하고 책도 쓰시냐고 해야 되고 뭐. 그래, 논어를 그렇게 읽으셨느냐, 얼마나 읽으셨냐. 1권에서부터 20권까지 이 책이 20권인데, 40독을 했대. 쫙 읽고 또 쫙 읽고. 한 해 겨울에 40독을 했고, 그 완성된 대학자가, 대도인이 말이에요. 그렇게 읽는 줄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경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선인들이 어떻게 공부해서 저렇게 머리가 시원하고, 보면 다 직관적으로 판단 딱 해내고. 그게 하루아침, 하루 저녁에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되게 논어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맹자는, 이건 정치하는 사람은 꼭 읽어야 돼. 지금 국회의원들이 맹자 한 권만 읽어도 대부분 날라줘요. 아주, 근데 안 읽었거든. 응? 그리고 여기 올라가고 말, 이건 아주 고급이야. 이건 이거보다 더 고급으로 써요. 시경. 시를 알아요. 시가 별거 아니지. 철학하는 사람은 시 같은 거 무섭게 알지. 시는 정서예요. 이 속에서 나온 정서. 투가리는 때리면 투가리 소리라고, 깽매기는 치면 깽매기 소리라고, 북어 치면 북소리 나잖아. 자기가 나오는 소리가 그 시인데, 그거 보면 투가리, 시원찮은 그릇이 되는 그래서 좋은 마음, 깨끗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 착한 마음이 아주 착한 시가 안 나오거든. 골렘님이 무슨 시를 써? 욕심쟁이가 무슨 시가 나오네? 때문에 시를 쓴다는 거, 시를 읽는다는 거, 시를 많이 본다는 거, 그건 수양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불교에서도 계명, 선지자들의 계명을 많이 읽어야 돼. 그게 좋은 거예요. 결론도 썼거든. 시를 썼기 때문에 포함됐는데 그 속에 다 들어서 인격이 녹아있다. 그게 질이 높은 아주 도인이 썼다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퇴계 선생 같은 선생님이 쓴 시는 문인들이 쓴 거하고 달라요. 말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읽을수록 맛이 나. 읽을수록 좋거든. 거기 진리가 들어서 그래요. 도가 들어서. 그게 시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공자님 제자를 제일 먼저 가르칠 때 시경을 가르쳤대. 그게 공자님 아들은 많이 배웠을 거 아니야, 공자한테. 다른 제자가 그 아버지한테 특별히 배운 게 뭐냐고 없대. 그래, 특징이 있다면 뭐냐? 제가 어려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무개야 불러서 대답을 하는데 네가 시를 배웠느냐? 시를 안 배웠습니다. 이게 시를 꼭 먼저 배워야 하느니라. 시를 안 배우면 마음이 답답해. 시를 쓰는 사람은 저 사람의 마음이 환하게 제 마음 같아. 그래서 소설도 들고 시가 드는 건데 자기는 남의 마음을 하나도 몰라. 답답하기가 기우 정정면이더라. 이 담바닥에 가서 이렇게 선선한 거 똑같아. 답답한 거. 담바닥에 가서 하는 거 똑같아. 그래서 공자가. 그러니까 시를 읽어야 돼요. 애들한테 시는 좋은 시, 나쁜 시 읽으면 더 나빠져요. 좋은 시는 더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를 골라서 좋은 시.
거기에 받을 적이다. 정풍이, 변풍이 있어. 그건 애브노멀한 시요. 노멀한 시가 있고 애브노멀한 시인데 그 노멀한 시, 정풍을 읽게 해. 이걸 읽어야 돼. 어? 아직 읽으면 좋은 거요. 내가 이번 정초에 이 손자놈들 데리고 나한테 왔어. 애들 데리고 내가 여기 광화문에 있으니까 왔어요. 아, 너들 정초고 하니까 내가 하나 시를 읽어주고 있다. 근데 내가 시를 읽어줬는데 그게 무슨 시냐? 그게 육아편이라는 게 있는데 시경의 소화의 육아편. 근데 그 육아편은 아들이 아버지 생각하는 효성의 시요. 효도하는 시요. 근데 그게 6구절이 있는데 처음 구절보다 요게 더 심각하고 요거보다 셋째가 더 심각하고 넷째가 아주 곡진하고 나중에는 하늘을 퍼지는 6개의 시가 있는데 그걸 내가 읽어줬어. 원문하고 해석본을 주고서 그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는 거 그 시를 지었거든. 육육자 애기를 낳아서 잘 키워서 안아서 먹여서 그래서 이렇게 키워서 무럭무럭 자란 인이 훌륭한 아주 인재가 되고 훌륭한 아들이 되겠다 이렇게 키웠는데 어디까지 커가지고 내가 아버지나 어머니가 바랬던 그런 아들이 안 되고 아버지 어머니는 그렇게 훌륭한 아들이 되고 훌출한 그런 초목이 아주 향기나는 우뚝한 초목이 될 쪽으로 알았는데 이제 땅에 붙은 땅개비 마냥 시원찮게 돼서 내가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면 참 슬프고 슬프다. 그런 시름스러운 게 하고 그 아들 된 사람이 근데 그게 아주 곡진해. 참 곡진해. 그거 다 읽어주고 번역본 주고서 이거 오여봐라. 그거 자꾸 읽으면 너 그 다음에 가서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 돼요. 이렇게 좋은 대학 갈 줄 알았더니 서울 대학을 못 갔거든. 그리고 시원찮은 대학에 들어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를 키우고 아버지가 키울 때 훌륭하게 되라고 믿었는데 내가 그렇게 못돼서 미안하다고. 무슨 낯으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은공을 갚으려고. 그렇게 하는 노래예요. 그 시가 모두. 그러니까 읽으면 곡진하지. 걔들이 읽더니 감동을 받죠. 너희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다음에 그거 오이고 남한테도 설명할 수 있게 하라. 그런 시경이 시거든. 시경은 좋아요. 굉장히 읽을수록 좋아요. 요조 숙녀는 금자호구가 아름다운 숙녀는 좋은 분야의 짝이로다. 왜 그러냐? 설명을 하고 좋거든. 그거 아주 읽을수록 참 아주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고. 요거 서경을 읽으면 정치 원리를 알아. 이 맹자가 정치인데 이건 더해요. 역사와 정치가 다 알 수 있어. 이 서경을 읽으면. 이거 아주 고급이다. 이게 4,000년이 넘는 건데 그 속에 오늘날 민주주의로 다 있어. 그런 걸 다른 데서는 볼 수가 없어요. 저기 가장 서경에 한마디 내가 인용하면 누가 뭘 써달래?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뭘 써달래? 저가 그러냐 이게 조금 이름 있는 선생님이 오면 식당에서 글씨를 써서 받아놓는데 아마 그때 붙여놓은지도 몰라. 누가 왔다 갔다 그런 거 안 쓴다고. 그러니까 주인이 또 가지고 왔어. 좋다고. 거기 붙여놓지 않고 저희들이 보려고 하나 써달라고. 또 가지고 왔어. 근데 내가 과학 문헌 법기술부 문교부 거기 이원수원 선생님들 내 이원수원하는데 교양 특강을 하러 갔는데 특강하고 나서 점심을 한정식집에 가서 했는데 그 집 주인이 와서 그래. 그래 또 가지고 왔어. 내가 하나 써주라. 그래서 내가 하나 써줬어. 뭐를.
백성들, 요새 말하면 시민들, 정치하는데 처음에 민인이 있어야 돼. 네. 그리고 정부가 있어야 돼. 정부. 네. 토지가 있어야 돼. 이건데. 그러니까 나라가 되려면 이렇게 세 가지 구성이야. 정부가 있고, 주권, 토지, 국토가 있고, 거기 인민이 있고, 이래야 되거든. 이게 3대 요소야. 이게 맹자가 한 소리인데 지금 정치학에서 이거 그대로 쓰는 거야. 그런데 이 셋 중에서 이게 정치인이야. 정치. 책임자. 아주 제1인. 대통령같이, 임금같이 된 거. 이거는 나라. 나라가 있어야 돼. 나라를 뺏기면 아무것도 없지. 그런데 이 셋 중에 민의 구이야. 여가 제일 구이하다. 이게 구이한 거야. 민의 구이. 최고로 구이한 거야. People is first. 여가 최고다. 그 다음에 정부. 정부라는 건 통치자. 그 말이야. 통치자라는 건 말이야. The ruler is second. 그 둘째 겁니다. 민의 구이. 정부. 여기는 군이라고 했어요. 군이라고. 인군이니까. 군은 차지라. 그거 다 압니다. 그리고, 토지라는 거. 이게 토지가 이게 차지야. 그리고 인군이라는 건 말이야. 배배운 거라고 그랬어요. 민의군, 사직이 차지, 군의 아니라 임금은 배배운 거야. 지금 임금이면 최고중하려면 아니에요. 폭군은 내쫓기도 하는 거야. 도양에서. 혁명도 하는 거야. 임금이 성군이래야지. 폭군이면 내쫓는 거야. 우리나라에 성군도 있고 폭군이 있어. 2조 500년 동안에. 성군의 대표는 세종대왕, 그리고 정종대왕, 같은 말이 22대왕. 그건 아주 훌륭해요. 백성을 위해서 모든 걸 정치해요. 근데 폭군이 있어. 저러고 하고 백성을 착취하고. 그게 연산군, 광해군이야. 연산 임금을 10년 이상 했는데 내쫓아가지고 연산 대왕이 아니고 연산 군아니에요. 광해 대왕인데 광해 군아니에요. 혁명해가지고. 그거 왜 그래? 그 공자의 도에는 그 원리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푸는 이게 아니라 푸는 배배운 거야. It's not serious. 그렇게 중대한 게 아니야. 이 문제는. 잘하면 존경받지만 잘못하면 내쫓는 거야. 이런 얘기가 말이야. 이 서경에 이건 4,000년, 이건 맹자는 2,500년 전 얘기지만, 이거는 4,000년 전 얘기인데, 백성이 오직, 이거 나라방자예요. 나라방자. 나라는 온 나라의 근본이다.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 이것이 근본이, 백성이 그 근본이 단단해요. 춥고 배고프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든든해야만 그 나라가 안녕한 거고 행복한 거다. 지금 민주주의가 이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4,000년 전 얘기인데 한 발짝도 나가는 얘기가 아니거든. 그래, 아무개는 쓴다. 내가 써줬어. 누구든지 오거든 보여라. 정치인들 오거든 특별히 보여라. 이런 거야. 불나서의 혁명이 서양 거 아니에요. 미국 독립선언서가 실학 철학이나 기독교에 의해서 한 거 아니에요. 혁명은 말이지. 형이상한 게 아니에요. 현실적인 거예요. 종교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과학적인 거예요. 이걸로 불러서 혁명이 됐는데 그 기본 사상이 공자예요. 제퍼슨 프랑클린이 독립선언서 기초를 1776년에 할 때 논어의 언어 구조를 가고 인류의 언어 구조를 갖다가 만들었다는 게 요새 다 증명됐어요. 불란서 혁명 마찬가지예요. 네? 라이프니스니, 몰프니, 독일의 유명한 혁명 철학자들 다 이게 유과적 사고예요. 공자의 이론이요. 공자의 이론을 그렇게까지 보는 사람이 없지. 근데 보면 그래. 예전에 한 20년 됐나? 10년 됐나? 하버드 대학에 교수가 왔어. 거기 유명한 늙은 교수가 있는데 나하고 친구인데 그 제자예요. 여자인데 그때 왔을 때 60여세요. 안동을 갔어. 안동. 도산서원에 갔다고. 도산서원에 왔는데 말이야. 여기가
퇴계 선생님이 제자들 가르치고 사시던 데요. 그렇다. 그러니까 강개무량해. 그 위대한 퇴계 선생님이 여기서 가르치고 공부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렇다. 그래 그 책을 갖다 주니까 줄줄 읽어. 한문 책을. 한문 다 하니까 서양 사람 다 읽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민주주의가 한국에서는 동방에서는 그게 후진이고 서양에서 온 줄 알지만은 서양의 민주주의 자체가 이런 퇴계 선생과 같은 철학이 들어가서 된 거라. 예. 외국 사람이 그러니까 놀래지. 한국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와 됐다란 말이야. 응? 그런 거예요. 우리 걸 잘 공부하고 보면, 동양 걸 잘 공부하고 보면, 인류 문화에 아주 앞으로 새로운 기저가 되고 재해석할 수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서경을 읽으면 말이야. 요새 모든 종교를 하나로 만들 수 있어. 하나로 좀 싸우지. 그러나 진리의 마음으로 가면은 하나 되지만 욕심의 마음으로 가면은 다 대립되는 거야. 그 진리의 마음에 가는 건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거냐. 서경에 다 써 있어. 그대로 하면 뭐 아주 좋지. 거긴 뭐 다른 종교 얘기할 게 없어. 여기 다 들었어요. 이 서경 속에. 근데 주역은 또 뭐냐.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건 철학이야. 이 주역은 이건 철학이야. 이 준영하고 주역은 철학이야. 이건 굉장히 어려워요. 저걸 안다는 사람이 없어. 응? 저건 고급이야. 대개 유교는 부자유친하고 혐오제공하고 부부유별하고 분신유의하고 부무유신하고 이렇게 세속에 사는 속과의 글이다. 이렇게 보통 말해요. 그런데 점점 들어가서 주역을 읽다가 주역에 들어가면 말이야. 언근 깊고 넓고 높으니까 말이야. 자연주의, 다오이즘 하는 노장 철학 하나 읽고 그때 이제 혀를 내두면 불교가 굉장히 고급이에요. 대승불교는 굉장히 고급이야. 특히 이제 선종과 교종이 있는데 선종도 대승이고 교종도 대승불교가 있는데 그 교종에서 화엄경 굉장히 고급이에요. 중국 화엄경에 규봉 정밀이라는 이가 있어. 굉장히 고급이야. 근데 그가 이 중용과 주역을 읽고서 탄복을 하는 거야. 탄복을. 이 지경 들어가면 이건 불교의 여기와 같고 이 자리는 주역에 이런 말로 표현해. 그 소통된 얘기를 쫙 썼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깊이 해보면 여기까지 들어와 있구나. 이걸 알고 나중에 이렇게 만나는 데 보면 알아.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지금 하면 그저 그거 해가지고 육협해서 점이나 하고 다니고 이런 걸 사주라고 그거 아니에요. 고도의 자연과 인생의 본질과 변화의 법칙이 여기 들어옵니다. 이건 행동규범 얘기니까 추출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평가할 때 잘했다 못했다 하는 기준을 춘추를 읽어야 아는 거예요. 춘추 대의에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읽어야 이걸 읽어서 하는 게 이게 선진유학인데 이것이 한나라 시대에 와서는 하나의 정치적인 유학으로 발달했어요. 그리고 이 무진 시대에는 이건 노장과 노자 장장 이런 노장 철학 이런 게 발달했어. 이 자연주의. 그래서 유교가 이것하고 관계돼서 저거 혼잡이 됐다. 그래서 순수한 유교가 못돼. 이게 더 높은 걸로 하고 요건 꼭 밑에 가는 걸로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수당시대에 보면 이건 불교예요. 이거 불교라고. 이 불교가 안 돼. 수나라당 당나라 불교가 최고야. 중국의 유명한 회능이니 무슨 육조대사 같은 거 다 이게 당나라 불교. 이게 수당 불교라는 건 굉장히 고급이다. 이건 뭐 세계적이에요. 근데 이 56국은 이건 난세니까 이건 조금 했으니까 한 50년 되나? 조금 해. 이건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송대에 들어오면 이제 신유학, 새로운 유학이 발달해. 이건 종전에 있던 이런 유학이 아니고 신민유.
심리학이. 네오 컴퓨셔니즘. 컴퓨셔니즘이 이건데, 네오 심리학. 그것이 바로 성대 심리학. 이게 뭐냐? 이것이 성리학이야. 성리학을 여기서, 성리학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송대에서. 그 송대의 대표 인물이 누구냐? 그게 바로 정자예요. 정자. 정자와 주자예요. 이 정자는 형제가 있는데 둘 다 유명해요. 정천, 정명도. 이 주자가 여기서 집대성이에요. 여기서 전부 모아서 대성을 해요. 정자 이전에 여기 주돈이라고 하나 이거예요. 주돈이. 주씨라고. 이름은 돈자하고 이자. 터미자. 그리고 장행고라는 거에서 장계라는 소리가 있는데, 이가 유명한 거예요. 그리고 소광렬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광렬. 그래서, 소광렬, 주돈이, 소광렬, 장계, 그리고 정의천, 정문도 정의천, 주자. 이게 신유학의 대표 인물들이에요. 여기서 성리학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우리가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한국에 들어와요. 이제 처음에 들어온 것은 고려 말 이조 초지만은 이 성리학의 진수를 발휘한 것은 여기서 아니고 한국에서도 이게 15세기에서 16세기 이때 들어와서 절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절정이 성리학이죠. 여기 대표가 누구냐? 여기가 바로 여기가 조광조. 도화이교. 이때는 도화이교가 필요도 성리학보다도 도화이교. 그리고 여기서 내려와서 서화담, 서경덕이라고 해서 서경덕. 이 서화담이라는 유명하네요. 황진이 한테 넘어가지 않은 게 서화담 아니야. 다른 사람 다 넘어갔어. 서화담은 안 넘어가. 세 가지가 있는데 뭐예요? 박연폭포가 개성 3절에 하나고, 또 하나는 뭐예요? 황진이라고 하는 기생이 아주 훌륭해. 한국들이. 또 서화담. 그런데 황진이가 서화담을 좀 꺾어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이 서화담은 유명해. 그래서 3절에 서화담인데, 서화담 철학이 아주 굉장히 요새 현대 이 미립자 원리에서도 통하고 원자학에서 통합니다. 이 기론이. 그래서 다른 사람은 흉을 못 내. 서화담 하나니가 없어. 서화담 이후에 서화담만큼 서화담 하나니가 별로 없어. 아마 이따가 그 학파가 있지만, 이토저인이 무슨 박순인이 있지만, 진수를 알고도 그걸 넘어선 이가 있다면 일본은 아니지. 서화담을 알고도 그걸 초국한 거야. 일복 선생은 아주 고급이라 얼른 이해. 뭐든지 모르는 게 없어. 순수한 유교만 하는 게 아니라 퇴계 선생같이. 근데 순수한 유교인데 쏙 들어가서 너무 깊어. 다른 사람이 그 깊은 자리를 몰라. 그게 나중에 불교도 같고, 도교도 같고, 기독교도 같고, 다 통해요. 그냥 뭐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 말 속에서 다 통합니다. 깊으니까 중심이가 딱 빼겠어. 근데 율곡 선생은 모르는 게 없어. 심지어 병가, 전술도 다 알아. 국방장관도 했죠. 문관, 유관을 할 것 없어. 뭐든지. 20살에 금강산에서 불교 공부했는데 노선들이, 늙은 중들이 생불출연이라 살부처가 나타났다고 그랬어. 우리 아버지라 나를 위해서 기념시를 하나 달라고. 20살 먹은 율곡 청년한테 기념시를 하면 해탈했거든. 깨달았거든. 좋거든요. 이게 그런 철학자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건 세계적인 보배예요. 오늘날 새로운 21세기 문명에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어. 이 저술의 그거예요. 성학제교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이러한 이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전을 하지만 한대유학, 의진유학, 수당유학, 송대유학, 여기서 신유학이죠. 근데 여기는 정명도 저기 이게 정조학이라고 해요. 송학이라고도 하고 성리학의 같은 소리예요. 다이나스티로 말하면 송학, 인물로 말하면 정주학,
학문 내용으로 말하면 성리학. 똑같은 성리학. 근데 거기에 이제 명대에 들어오면은 이제 육상산이라고 하는 게가 있어요. 육상산. 육부연이라는 게가 있어요. 육부연. 네, 육부연이라는 게가 있어요. 그리고 왕양명이라는 게가 있어요. 왕양명. 네, 왕양명인데 이 왕양명은 이 왕수인이요. 이름은 왕수인이요. 네, 왕수인 육부연. 육상산. 여기는 호가 상산이에요. 상산. 근데 이걸 유광학이라고 해요. 유광학이라고 합니다. 이게 유광학하고 송대 성리학하고 있는데 여기는 심학이야. 심정이야. 심정이라 마음이 꽃이다. 여기는 이 양반들은 그게 아니야. 인간에 가지고 있는 본성. 그것이 바로 이치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있어. 이 본성은 이게 불중과도 같고 기독교로 말하면 성령과도 같은 거예요. 그게 인간 속에 있다는 거예요. 큰 속에 들어가면 공통된 본질이 있다고 말이야. 그것이 바로 이치다. 여기는 마음이 곧 이치다. 그런데 마음은 이 성은 움직이지 않는 본질, 요건 지성을 말하는 것이고 요거는 용을 말하는 거야. 작용하는 거. 그러니까 작용은 나오면 좋은 것도 있고 악도 있고 이 선하게 혼동돼서 더 들어가서 아주 중심, 궁극처, 본질을 얘기해야 이치지 조금 나오면 섞여 있다. 그래서 이건 심정리, 이거는 성정리, 성정리라고 하는 사람은 성정리지만 여기는 경험을 강조해요. 이 경험이라는 거. 이걸 강조해요. 그러면서 여기 이론을 전개하지만은 이론을 그냥 이론만 전개하면 관lem이 되는데 여기는 유광학에는 말이야. 여기서 말하는 육부열, 이 유광학이라는 이 유광 철학을 이거는 심학이니까 이건 조금 아이디어리스틱하다. 이건 관념적이다. 여기는 관념을 말하기 전에 경험이라는 거, 경험이라는 걸 무시하면 안 된다. 이 관념도 경험으로 돌아와야 한다. 근데 이 경험이 관념까지 다 닿아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게 정주학의 특징이야. 그래서 하나는 아이디어리즘, 하나는 리얼리즘 같은데 단순한 리얼리즘, 실제주의, 실용주의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과 현실을 딱 붙여서 얘기해야 성리학이 되는 거예요. 하여간 이렇게 이제 이것을 더 지나서 청대에 들어오면 이게 고정학이 되는 거예요. 고정학은 왜 하느냐? 이게 송대 성리학, 추상이거든. 심리학, 이것도 추상이거든. 조금 관념적이니까 조금 현실을 떠났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론적인 데 치중했거든. 그리고 그걸 말할 수 있는데 실증적으로, 과학적으로 고증을 해야 되는데 고증이 없이 관념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실증적인, 실증과 고증.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실학이다. 실장구시학이다. 실제 사건에서 옳음을 보여야 한다. 관념적으로 형이상으로 현실을 보지 말고 구체적인 현실을 가지고 진리를 그 속에서 탐구해내야 한다. 이 청조 고정학에 가지고 특징이야. 이것을 이어받은 게 지금 중국 공산당의 철학이죠. 그게 바로 공자의 실사구시인데 그 이론을 전개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중국 철학의 역사를 크게 좀 알고 경전의 의미를 알고 이렇게 넓게 알고서 이 좌표, 성리학의 좌표가 어디에 있는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그걸 얘기했고 이제 조금 이제 한 5분만 쉬었다가 다시 내가 얘기해. 조금 학문적인 동경에 들어서 얘기해.